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는 시간, 경기도 변두리의 한 아파트 부엌에는 홀로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맨 지혜가 도마 앞에 섭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며칠째 계속된 칼질로 퉁퉁 부어올라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선홍빛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어제 미리 다듬어둔 8가지 채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지혜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노동의 시간이 아닙니다. 20년 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왔던 그날 이후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던 시간은 오직 이 뜨거운 불화뿐이었습니다. 갈비를 도마 위에 막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등 뒤에서 거친 문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순자가 나타납니다. 부엌 바닥을 울리는 그녀의 발소리는 지혜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순자는 지혜의 어깨 너머로 식탁 위에 차려진 재료들을 훑어봅니다. 오늘 우리 민석이 승진이 걸린 중대한 날인 거 알고나 있는 거지? 임원들 앞에서 망신살 뻗치게 하면 그땐 절대로 안 참는다. 순자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지혜의 귓가를 파고듭니다. 지혜는 애써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벌써 3일 전부터 장보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며느리의 정성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보여줄 화려한 결과물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남의 집 잔치도 일주일은 공을 들이는데 고작 3일 준비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순자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지혜를 몰아세웁니다. 그 구절판인지 뭔지 색깔만 신경 쓰지 말고 맛이나 제대로 내. 임원들은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지혜는 묵묵히 고개를 숙입니다. 갈비찜도 너무 달지 않게 해. 단 거 싫어하는 사람 꼭 있으니까. 순자는 한참 동안이나 이것저것 지적을 쏟아내고서야 거실로 나갑니다. 지혜는 대꾸 없이 고기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준비하는 음식은 단순한 한정식이 아닙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몰래 배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된장 양념입니다. 다료의 깊이가 다른 그 양념을 고기 결마다 정성껏 문지르며 지혜는 3번이나 맛을 봅니다. 구절판에 들어갈 달걀 지단을 붙이기 위해 황백을 나누고 머리카락보다 가는 채를 썹니다. 3일 밤을 꼬박 세우며 그녀가 만든 60가지의 음식들은 단순히 남편의 승진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간 무시당하며 살아온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바치는 마지막 헌신이자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구절판은 팔각형 찬압에 9가지 재료를 채워 넣는 음식입니다. 음양오행의 조화를 담아 서로 다른 색과 맛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상징적인 요리입니다. 지혜는 이 비어있는 찬압을 채우며 자신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처럼 조화롭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창밖으로 어슴풀에 밝아오는 새벽빛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왠지 모를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300개가 넘는 칼질과 7시간의 기다림 끝에 완성되어가는 이 음식들이 과연 그녀의 삶을 구원할 수 있을지, 지혜는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마음으로 가스불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아침 7시, 부엌의 열기가 정점에 달할 무렵 남편 민석이 폭풍처럼 부엌으로 들이닥칩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 정렬된 음식들을 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아직도 이러고 있어? 손님들 11시에 온다니까. 민석의 목소리엔 초조함과 짜증이 가득 섞여 있습니다. 지혜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훔치며 대답합니다. 지금 신설로 육수 끓이고 있어. 이건 은근한 불에 오래 구워야 깊은 맛이 나거든. 시간이 좀 걸려. 그 말을 듣자마자
민석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집니다. 뭐? 신설로? 무슨 그런 구닥다리 음식을 하고 있어?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지. 요즘 누가 집들이에 그런 조선시대 음식을 내놔? 그냥 호텔 출장 뷔페나 부를 걸 그랬어. 민석에게 지혜의 정성은 그저 촌스러운 고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 육수를 내기 위해 꼬박 하루를 뜬 눈으로 지새우며 기름기를 걷어내고 질 좋은 양지머리를 선별해 고았다는 사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임원들 앞에서 세련되어 보일 스테이크나 랍스터가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 치밀 뿐입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현관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어서 오세요. 박 정무님. 아이고, 사모님께서도 귀한 걸음 하셨네요. 조금 전까지 아내에게 인상을 쓰던 민석의 얼굴에 비굴할 정도로 환한 미소가 걸립니다. 닭전무를 필두로 한미식품 임원 5쌍이 차례로 거실에 들어섭니다. 박 과장, 집이 참 아늑하고 좋네요. 박 전무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덕담을 건네자 곁에 있던 박 전무 부인이 거듭니다. 그러게요. 사모님께서 살림을 정말 잘하시나 봐요. 집안 곳곳에 정성이 가득하네요. 민석은 칭찬이 쑥스러운 듯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는 지혜의 노력을 살림만 하는 여자의 남아도는 시간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부엌에서 마지막 손질을 하던 지혜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끝의 맛도 흔들린다는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구절판의 9가지 고운 색깔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설로 육수의 온도는 적당한지, 잡채의 윤기가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그녀는 보온천으로 정성껏 음식을 덮어둡니다. 자, 식사 준비됐습니다.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지혜의 안내에 따라 손님들이 식탁으로 모여듭니다.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이 보석처럼 윤기를 내뿜으며 담겨 있고 9가지 색의 구절판이 마치 활짝 핀 꽃처럼 화려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화로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신선로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이걸 정말 다 집에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박 전무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귀한 상차림은 요즘 명문가 한정식집에서도 보기 힘든데 이게 대체 몇 가지예요? 김 부장 부인도 진심 어린 찬사를 연발하며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민석은 예상치 못한 손님들의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슬쩍 얼굴색을 바꿉니다. 아내가 요리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지금은 집에서 저러고 있지만 사실 요리학교 출신입니다. 조금 전까지 구닥다리라고 비난하던 음식을 이제는 자신의 안목인 양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혜는 묵묵히 나물 접시를 손님들 쪽으로 돌립니다. 이건 된장 양념으로 무친 나물인데요. 맛이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박 전무 부인이 나물 한 젓가락을 입에 넣습니다. 순간 시끌벅적하던 식탁에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박 전무 부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입안에 남은 잔향을 음미했습니다. 어머나, 이 맛 정말 너무 특별하네요. 된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고 그윽한 맛이 나죠? 그녀의 목소리는 경탄을 넘어 일종의 경외심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꼭 20년 전에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은데 아주 귀한 자리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그런 풍격이 느껴져요. 박 전무 부인의 상기된 표정에 식탁 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박 과장님, 이런 보석 같은 부인을 두셨으니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이 과장이 민석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내가 원체 손끝이 맵긴 하죠. 조금 전까지 출장 뷔페를 부르지 않은 것을 자책하던 민석의 눈에도 비로소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 섰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갈비찜 양념이 정말 일품입니다. 저 좀 보세요. 달지도 짜지도 않고 입에 착 붙어요. 구절판도 너무 예뻐서 젓가락 대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이렇게 정성 들인 음식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임원 부인들은 지혜의 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한식 제대로 만들 줄 알기나 하나요? 다들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지. 김 부장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지혜가 차려낸 식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잊혀가는 전통에 대한 예우이자 손님들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배를 두드리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박 과장, 훌륭한 부인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박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진심으로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에도 꼭 한번 오세요. 물론 이런 엄청난 요리는 꿈도 못 꾸지만요. 박 전무 부인이 지혜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손에 박힌 굳은 살과 대인 자국들이 3일간의 사투를 증언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저 인자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니 순자는 만족스러운 듯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됐어. 네 음식도 다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고 순자가 처음으로 지혜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가르친 보람이 있네. 순자는 끝까지 지혜의 공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혜가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 민석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거실 한 구석에서 혼자 위스키를 따르며 차가운 눈빛으로 지혜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지혜를 칭찬할 때마다 민석의 자존심은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에서 아내의 요리가 주인공이 된 상황이 그는 못내 불편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남편의 기류를 애써 외면하며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를 치우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지혜는 가슴 한구석이 미지근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오직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어온 그녀에게 오늘 받은 찬사들은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보상 같았습니다. 밤 11시 모든 정리를 마친 지혜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지혜가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민석은 돌아눕지도 않은 채 짧게 대꾸했습니다. 오늘 정말 다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 특히 박 전무님도 그렇고. 지혜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여보, 당신 승진하고 여유 좀 생기면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은 이미 잠든 척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삼켜지지 않는 한숨을 누르며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며칠 뒤 오후 2시, 지혜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승진 소식을 기다리며 정성껏 잠을 봐온 갈비를 손질하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부장 승진 확정됐어. 수학이 넘어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이라는 단어에 눈이 먼 지혜는 그 서늘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보, 정말 축하해. 세상에, 드디어 됐구나. 오늘 당신 제일 좋아하는 갈비탕 진하게 끓여놓을게. 얼른 와. 기쁨에 겨운 지혜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지만
민석은 7시까지 가지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지혜는 기쁜 마음에 다시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었던 20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최고급 갈비를 사고 무와 대파를 듬뿍 넣어 구수한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도 싱글벙글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석이 부장 됐다며? 내가 뭘 하디? 우리 아들은 반드시 크게 될 놈이라고 했지? 순자의 얼굴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정성껏 핏물을 빼고 뼈 사이사이에 불순물을 제거하며 남편이 돌아와 이 뜨끈한 국물을 마시고 환하게 웃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어서는 민석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지게 풀려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축하해 부장님. 얼른 앉아. 갈비탕 식겠다. 지혜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얼굴로 마중했지만 민석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석은 갈비탕을 한 숟가락 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식탁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무슨 말? 일단 밥부터 먹고. 지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석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집들이 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촌스러운 한정식을 차린 거야? 내가 얼마나 망신스러웠는지 알아? 지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박 전무님도 사모님들도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그건 그냥 립서비스잖아. 댁은 그것도 몰라? 다들 뒤에서 수군거렸을 거야. 시골 잔치상이냐고. 민석의 열등감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임원들이 아내의 솜씨를 칭찬할수록 자신이 아내의 덕을 보는 무능한 남편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럴 땐 근사하게 스테이크나 랍스터를 내놨어야지. 무슨 조선시대 수라상 차리냐고. 민석은 식탁 위에 정성껏 차려진 갈비탕 그릇을 손으로 쳐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그릇이 박살났습니다. 20년이야. 20년.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지긋지긋했는지 알아? 이제 나도 부장이야. 내 위치에 어울리는 사람과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민석은 서류 가방에서 빳빳한 종이 뭉치를 꺼내 지혜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혼해? 당장 사인해. 소란에 놀라 뛰어나온 순자도 기겁하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민석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하지만 민석은 차갑게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변호사 선임 끝냈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내가 번 돈인데 왜 나눠? 당신은 애 키울 능력도 없으니 양육권도 포기해. 지혜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쏟아진 갈비탕의 온기보다 민석의 말이 더 잔인하게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20년의 헌신이 종이장 한 장으로 변해 쓰레기처럼 버려진 밤이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고 간 자리에는 깨진 사발 조각과 식어버린 국물,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작은 방 구석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랫동안 외면해 왔던 이름, 아버지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민석과의 결혼을 반대하며 그놈은 네 정성을 먹고 자라 네 영혼을 갉아먹을 놈이다라고 호통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예언은 비수가 되어 지혜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리며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낮고 엄중했습니다. 한미식품을 이궈낸 거물, 한태진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혜. 20년 만에 내뱉은 그 한마디에 지혜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민석이, 그 사람이 저를 버렸어요. 20년 동안 실컷 이용만 하고 이제 와서 촌스럽다고 지겹다고 저를 버렸어요. 지혜의 절규는 텅 빈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그 농팬이랑 결혼하면 언젠가 피눈물 흘릴 날이 올 거라고 하지 않았더냐? 냉혹한 아버지의 말에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도끼를 품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에요. 당장 그 인간 해고시켜 주세요. 아버지 회사 직원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발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 아니 그 몇 배로 갚아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회장은 20년 전 딸이 집을 나간 후 단 한순간도 딸의 행방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한미식품에 입사하고 과장을 거쳐 부장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실은 한 회장의 묵인과 지혜에 보이지 않는 내조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민석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회장은 서재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영업이팀 박민석 부장 승진자 알지? 내일부터 충청도 물류센터로 대기 발령 내.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방금 부장 발령이 났는데 말입니까? 내 짓이다. 무기한이다. 복귀는 내가 따로 명령 내릴 때까지 절대 불가다. 한 회장의 눈빛은 딸을 울린 사위에 대한 증오로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 20년 인사 기록 싹 다 가져와 단 한 줄의 누락도 없이 전부 다. 전화를 끊기 전 한 회장은 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처리했다. 이제 그딴 집구석에 더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라. 20년이면 그놈 밑바닥 확인하는데 충분한 시간 아니었느냐.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민석은 승진의 기쁨에 취해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지혜가 짐을 싸서 나갔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그는 화려한 본사 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동료들이 박 부장님 축하드려요 라고 인사를 건네자 민석은 어깨를 쫙 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고마워. 오늘 점심은 내가 낼게. 하지만 인사팀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축하 화환이 아니라 차가운 발령 통지서 한 장이었습니다. 박민석 과장님, 오늘부로 충청도 물류센터 대기 발령입니다. 민석의 손에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모래성이 단 1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 흐르던 공기는 차가웠고 민석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눈빛은 전날의 환호 대신 노골적인 냉소와 수군거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부장에서 물류센터 일용직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추락한 민석은 폐잔병처럼 짐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빌어먹을 그 촌스러운 한식 때문이야. 박 전무가 겉으로만 웃고 뒤에서는 회장님께 내 험담을 한 게 분명해. 민석은 분노로 이를 갈며 지혜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지금 그가 서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지혜는 20년 만에 돌아온 친정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제 대문이 열리고 나타난 한 회장은 맨발로 달려온 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도 여전히 엄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 꼴로 돌아왔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지? 하지만 지혜는 예전의 연약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비웃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비웃은 제 20년의 손맛이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한 회장은 딸의 눈에서 20년 전에는 없던 서늘한 도끼를 읽었습니다. 좋다. 내일부터 출근해라. 단, 내 딸이 아니라 영업지원팀 신입사원 한지혜로 시작해라. 낙하산 소리 한마디라도 나오면 그날로 끝이다. 월요일 오전 9시, 지혜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짙은 색 정장을 입고 본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신입사원 한지혜라는 사원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의 와이셔츠 깃을 다듬던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사원증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신입사원을 반기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줌마, 복사할 줄 알아요? 엑셀은 컴퓨터 못하면 그냥 저기 가서 창고 정리나 하세요. 20대 젊은 대리가 지혜의 앞에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혜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사무실 대신 먼지 구덩이인 지하 자재 창고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20년간 매일같이 칼을 잡고 불 앞에 서며 익힌 오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고에 쌓인 수천 개의 샘플 중에서 향기만으로 신선도를 구별해냈고 성분표를 보지 않고도 소금의 함량을 맞췄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모두가 술집으로 향할 때 지혜는 텅 빈 연구실에 홀로 남아 어머니의 낡은 요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혜야, 요리는 혀끝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그녀는 한미식품의 주력 제품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의 규격화된 맛에 빠진 진짜 근본의 맛을 찾기 위한 그녀의 고독한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충청도 물류센터 숙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민석은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한미식품의 신제품 개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미식품, 대일에 쌓인 비밀 프로젝트 가동. 민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없는 본사가 잘 돌아갈 리가 없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비밀 프로젝트의 중심에 자신이 촌스럽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지혜의 레시피가 놓여 있다는 것을. 지혜는 20년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부엌이라는 감옥을 이제는 세상을 바꿀 자신만의 성체로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한미식품 본사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가 6개월간 미각 장애의 고통을 딛고 오직 기억과 혼을 담아 완성한 어머니의 부엌 프리미엄 9의 최종 품평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한 회장을 비롯한 까다로운 입맛의 임원진들이 지혜의 된장과 고추장을 한 스푼씩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장내에는 오직 숨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 맛은 가장 보수적이라 정평난 원로 이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술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근본의 맛이군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지혜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지혜의 성공 소식은 신문의 경제면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전업주부에서 K푸드의 구원자로 한미식품 한지혜 팀장의 기적. 이 기사를 충청도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접한 민석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TV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지혜, 회장 딸, 내가 버린 여자가 회장 딸이었다고? 민석은 그동안 자신이 아내의 음식을 촌스럽다 비웃고 그녀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뒤늦은 후회는 독처럼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는 당장 서울로 달려가 지혜의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미쳤었어. 다 엄마가 시킨 일이었어. 나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민석은 구걸하듯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지혜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호수처럼 깊고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촌스럽다고 엎어버린 그 갈비탕 속에 내 20년의 청춘이 들어있었어. 당신은 그걸 먹고 부장이 됐지만
나는 그 갈비탕을 치우며 당신에 대한 내 마음도 깨끗이 치웠어. 지혜는 민석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줄 음식은 세상에 없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세련된 스테이크나 먹으며 사시지 그래. 지혜는 고개를 돌려 화려한 빌딩숲 위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부사장 승진이라는 화려한 명예를 내려놓고 북촌의 작은 한옥에 어머니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요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시어머니 순자가 정갈한 앞치마를 입고 지혜의 옆에서 김치를 버무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혜야, 내가 참 모질었지. 미안하다. 순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혜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조미료임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독대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는 저녁, 지혜는 빗살무늬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새 페이지에 레시피를 적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한 노동의 기록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한 여자의 자유로운 선언문입니다. 진정한 요리란 혀를 속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을 데우는 진심이다. 지혜의 미소 위로 20년의 세월이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태양이 되어 있었습니다.